예, 오늘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올라갔는데 그 S&P 500 지수가 단숨에 21선, 51선 다 돌파하는 강한 흐름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종목이 막 그동안에 이제 한참 많이 빠졌던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강하게 반등하면서 7% 올라가고, 엔비디아가 이제 종가 기준으로 장중은 500달러 넘어가기도 했는데 어쨌든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 경신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수가 올라가는데 역할을 했던 게 뭐 지표, 특히 이제 고용 지표, 그러니까 구인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좀 보는 지표인데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그러니까 90만 이상 나올 걸로, 900만 이상 나올 걸로 봤는데 880만 정도 나왔고, 이 수치는 2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방향성인데 계속 방향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조금 식는 것 같다. 그러니까 사람을 덜 뽑기 시작하고 있다. 이게 이제 좀 의미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자발적 퇴사자, 이것도 되게 중요한 지표인 게, 내가 스스로 회사 그만두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른 회사로 넘어가겠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급여를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다른 데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수치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는 급여를 더 받을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이 좀 낮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표상으로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1인당 일자리 비율. 지금 현재 미국의 1인당 일자리 비율이 평균 1인당 2명까지 올라갔다가 1대2 정도 비율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5, 여전히 이제 일자리가 많긴 한데 어쨌든 비율상으로는 1.5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미국의 전체적인 고용 지표가 좀 식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되면 금리 인상 빠르게 이제 더 이상 안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도, 이게 이제 6개월 후에 경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 수치도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좀 소비도 식을 것 같고 고용도 좀 완화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면서 지수가 이제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지표가 안정이 된 거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건데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4.4가 피크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 근처. 근데 실제로 이제 4.4 근처 가서 이제 내려온 거거든요. 지금 4.12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이제 또 여기서 하단 추세를 깨고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4.2 밑으로 내려간 것까지는 좋은데 조금 욕심내서 4% 초반, 거의 뭐 3% 가네마네 정도까지 밀고 내려가면 지수가 더 세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아슬아슬한 자리까지 내려오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당장 오늘만 놓고 보면 금리 빠지고, 또 2년물, 미국의 기준금리 반영한다라고 얘기하는 2년물 국채금리도 좀 내려왔죠. 전체적으로 지표가 안정되면서 이제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고, 특히 이제 9월은 뭐 금리 동결이라고 하는데 11월 금리 확률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11월에 인상할 것이다라고 보는 게 6이었고 안 올린다라는 게 4의 비율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거의 뭐 5.5 대 4.5 비율 뭐 그 정도로 11월에도 동결할 것 같은데, 지금 같아서는 이제 이런 분위기가 됐죠. 근데 다만 이번 주 그 고용 지표가 계속 나오거든요. 뭐 ADP 민간 고용, 뭐 비농업 일자리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 확률은 뭐 계속 요동을 칠 겁니다. 근데 적어도 이제 오늘은 이렇게 되면서 이제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줬죠. 또 영향을 준 뉴스를 보면 중국이 계속 경기 부양할 것 같다. 심지어는 이제 주식담보대출 예금금리까지 인하해서 돈의 숨통을 더 틔워줄 것 같다. 부동산 시장 조금 더 풀어줄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 근데 이제 중국 증시가 오늘 장중에 좀 시원스럽게 올라가진 못했습니다. 어정쩡하게 반응해서 지수가 초반에 올라갔다가 그냥 상승폭을 조금씩 내주는 방향이 됐죠. 그래서 어쨌든 뭐 중국이 오늘은 큰 부담을 주지는 않았다 정도로 이제 진행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을 좀 봐야 되는 게 아이폰 다음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판매 가격을 올린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 거예요. 그럼 동일한 이제 판매량만 보여도 매출은 올라가게 되고 이익률도 올라가게 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애플의 주가가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지금 그동안 이제 테슬라하고 엔비디아가 올라갔다면 이제 애플이 밥값 좀 해야 되는, 제가 이제 자꾸 애플하고 삼성전자가 동네 바보용 돼버렸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게 좀 힘을 써야 될 때가 왔거든요. 한번 좀 주가 주의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 뭐 어제 나온 기사긴 합니다만은 HBM 관련된, 그러니까 엔비디아 뉴스 나오면서 이제 HBM 관련된 이슈가 또 제기가 되면서 하이닉스가 초반에 제법 강하게 올라가고 코스닥에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반응을 했죠. 그래서 이 관련된 뉴스가 이틀 계속 이제 영향을 줬고, 근데 오늘 특이한 게 테슬라가 되게 강하게 올라갔는데 2차 전지가 종목별로 엇갈리거나 막 이게 많이 빠진 종목도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테슬라가 2차 전지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전기차로 올라간 게 아니라
슈퍼컴퓨터 출시설 때문에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도움을 주는 어떤 슈퍼컴퓨터를 출시한다더라 이 재료 갖고 올라가서 시장에서는 테슬라 급등 사유로 전기차 이슈가 아니라 이제 자율주행, 전장 이쪽으로 주목하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 효과를 이제 2차 전지주들이 반영하지는 못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종목들 보면 지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침 상승 이후에 생각해보면 고용지표 계속 나올 텐데 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좀 아침에 벌어놓은 걸로 이제 야금야금 이제 쓰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고, 에코프로비엠은 제가 35만원 되게 중요한 저항대라고, 근데 거기 돌파 못하고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반대로 이게 31만 5천원 밑으로 내려가면 좀 추세가 골치 아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기로점, 아래쪽에 기로점이 좀 와 있는 것 같고, 삼성전자가 최근에 음봉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5일 연속 음봉인데다가 7일 중에서 6일이 음봉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삼성전자가 동네 바보형이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시장에 남은 마지막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이제 카드가 하나 남아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계속 바보지만 하진 않을 것 같고 한 번은 이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계속 이제 원밖에서 그냥 칫칫하면서 이제 뭐 아시죠? 옛날 영화 그거 이제 뭐 바람을 가르는 소리만 칙칙 내고 있는 이제 그런 단계인데 뭐 한번 좀 기다려 보죠. 수급에서는 뭐 외국인들 관망하고 있고 코스닥을 매수했는데 다만 외국인들 잘 보면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으로는 매도 우인데 수량으로는 계속 매수해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형주 몇 개만 매도하고,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 이런 거 가지고만 매도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는 이렇게 파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지금 관망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외국인들이 HBM 관련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엔비디아하고 좀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군들 매수가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를 최근에 은근히 좀 담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눈에 띄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삼성 이게 근데 기관 오늘 애매한 게 이제 금융 투자가 매수였기 때문에 웬만한 대형주가 오른쪽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기관의 매수의 의미를 담아서 해석하기는 좀 그렇고,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이제 2차 전지 엇갈리는 매매하고, 아랫단에서는 이제 IT 계열의 종목군들이 좀 눈에 띄고 이제 엔터주는 선별적으로 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뭐 SM 팔고 YG 매수하고 이렇게 갈렸죠. 그다음에 기관은 최근에 2차 전지 선별, IT 매수 이런 구도 보이다 어제 잠깐 이제 쉬는 듯한 모습 보였는데, 오늘 장에서 보면 IT 계열의 종목군들을 다시 담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이 아랫단에는 IT 계열의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관 쪽은 조금 최근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의식한다. 근데 기관이 텀이 아주 길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또 새로운 종목을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일단 적어도 단기로는 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이슈를 정리해 보면 그 엔비디아가 종가로 신고가잖아요. 이제 엔비디아만 가지고 지수 계속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빅테크 뭔가가 좀 반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뭐 애플도 좋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좋고 하는데 어쨌든 엔비디아 올라갈 때 우리나라가 반응하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좋긴 한데 미증치 자체로 놓고 보면 좀 뭔가 섞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자꾸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활동이 나올지, 그 다음에 9월을 약세장으로 이제 보통 시장에서는 보잖아요. 왜냐면 9월에 미국이 전통적으로 약했다. 최근 10년 동안 6번 빠지고 4번 올랐나?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8월 말에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거는 9월을 나쁘게 보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오늘 내일 미국 시장이 올라간다라면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주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망은 하는 거지 매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수한 건 더더욱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라진 주포, 지금 사실 오늘부터는 결제 기준으로는 9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특히 이제 미국 국채금리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선뜻 안 나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도 안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조금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타이밍을 언제 보는 건지, 조금 이제 주포의 등장이 나오지 않으면 지수가 쭉쭉 올라가기보다는 최근에 지수 올라가도 1% 이상 올라간 날이 하루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힘있게 밀어붙여야 이제 주변에 구경하고 있던 자금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걸 좀 볼 필요가 있고, 오늘 뭐 HBM 전장 이거는 뭐 각각 엔비디아, 테슬라 상승 효과를 반영한 종목군들 정도. 그 외에는 뭐 종목들 내에서도 좀 엇갈리게 반응을 해서 뭐 오늘은 이 정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게 9월이 전통적으로 미국은 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10년, 1950년대 이후 뭐 최근에 20년, 10년 뭐 이렇게 해서 좀 쭉 놓고 보면 9월에 좀 약하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대통령 임기 3년 차의 9월은 조금 더 약한 그런 패턴을 보이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4분기는 또 미국이 전통적으로 강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충돌되거든요. 이미 먼저 조정을 받았으니까 8월에
플러스가 나는 그래도 약하겠지만 올라가야 되는 타이밍에 먼저 밀렸기 때문에 9월을 앞당겨서 빠졌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9월을 뭐 단정적으로 우리가 예상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근데 다만 8월 말에 이제 매수가 유입된다라면 9월 약한 거 뻔한데 매수가 들어온다. 그럼 이제 9월에 대해서 시각이 좀 바뀐 걸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일 좀 미국에서의 어떤 변화가 어떻게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 그리고 특히 이제 금리가 이번 주에 뭐 저 고용 지표가 시리즈로 계속 나오게 되는데, 특히 이제 금리가 더 여기서 내려가서 4.0을 위협할 정도로 내려가 주면 이제 좋은 거고, 다시 이제 또 튕겨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조금 시장이 이제 좀 긴장할 수도 있어서 오늘과 내일 미증시에 그다음에 이제 금리의 추이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도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 건 제가 계속 변화가 생길 때마다 내용을 정리해 드릴 거니까 뭐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이 방송 좋아요, 구독하기, 좋아요가 1000개 언저리에도 계속 뱅뱅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꼭 좀 부탁을 드리겠고, 이왕 보신 김에 예, 그 구독하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